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아탈란타 대 제노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탈란타는 3-4-3 기반의 패스 템포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는 스타일로 공을 잡는 순간 전방으로 속도를 밀어붙이는 팀이다. 스카마카는 등지는 움직임과 박스 침투를 번갈아 가져가며 제노아 수비 라인을 흔드는 핵심축 역할을 한다. 데 케텔라에르는 라인 사이 공간에서 볼을 받아 전환 패스를 연결하며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격 템포를 높여주는 연결골이다. 파살리치는 이선에서 늦게 침투하며 세컨볼과 박스 근처 마무리를 책임지고 중앙 템포를 한 박자 빠르게 당겨 상대 중원을 압박한다. 윙백들은 동시에 앞으로 튀어나오며 측면 수적 우위를 만들고 컷백이나 중앙 침투 패턴으로 상대 라인을 무너뜨린다. 특히 파살리치가 템포를 당기는 순간 상대 중원이 스위칭에서 밀리며 아탈란타는 빠르게 속도전을 완성하는 구도로 이어간다. 제노아는 4-2-3-1 구조로 세팅하며 더블 피벗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빌드업을 지향하지만 템포가 빠르지 않은 약점이 있다. 콜롬보는 포스트 플레이에 강점이 있으나 팀 전체 전환 속도가 느려 박스 안에서 반복적인 침투를 가져가기 어렵다. 그랜베크는 전개를 풀어가려 하지만 압박을 받을 때 방향 전환이 느려 상대의 템포 싸움에 밀리는 장면이 잦다. 스탄치오는 킥는 뛰어나지만 팀 움직임이 정적일 때 공만 돌고 위치가 고착되며 공격 전개가 답답해진다. 특히 스위칭 타이밍이 늦어 한쪽 측면에서 다른 쪽으로 돌릴 때 템포가 끊기고 압박 탈출에서 고전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템포가 빨라지는 경기에서는 중원과 수비 간격이 벌어지며 뒷공간을 쉽게 내주게 된다. 경기 템포가 빠르게 올라갈수록 유리한 팀은 명확히 아탈란타다. 아탈란타는 전방 중앙 측면 모두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속도전을 만들지만 제노아는 템포 전환 자체가 느려 대응하기 어렵다. 특히 제노아 더블 피벗의 스위칭이 늦어지는 순간 데 케텔라에르와 파살리치에게 하프 스페이스를 내줄 위험이 크다. 아탈란타의 압박 이후 전개 속도를 버틸 수 없다면 제노아는 수비 라인이 전반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인 상성과 경기 흐름 모두 아탈란타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두 번째 경기 이라크 대 바레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라크는 4-4-2 기반에서 후세인을 중심으로 중원 압박 템포를 끌어올리며 경기 흐름을 장악하는 스타일이다. 후세인은 활동량과 압박 강도가 뛰어나 상대의 빌드업을 초반부터 흔드는 1차 차단의 핵심 역할을 한다. 바에시는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빠른 드리블 전개로 역습의 스타트와 마무리를 동시에 가져가는 공격축이다. 알 아마리는 등지는 움직임과 뒷공간 침투를 병행하며 바에시가 수비를 흔들 때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마무리에 가담한다. 이라크는 두 줄 블록을 촘촘히 유지한 뒤 공을 따내는 순간 곧장 전방으로 패스를 보내며 전환 속도를 극대화한다. 특히 측면 뒷공간을 노리는 바에시의 폭발적인 스타트는 바레인의 느린 복귀 타이밍을 정면으로 겨냥할 수 있다. 바레인은 4-4-2 구조지만 풀백 오버래핑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양쪽 측면 밸런스가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마르웅과 풀백 간 라인 조정이 매끄럽지 않아 공격 전환 시 포지션을 다시 잡는 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압둘 자바르는 패스를 뿌리지만 템포 조절에서 기복이 있어 전환 타이밍이 늦어지는 순간 상대 압박에 쉽게 갇힌다. 알 아스와드는 버티는 힘은 좋지만 연계 동선이 원활하지 않으면 금세 고립되며 세컨볼 가담도 제한된다. 무엇보다 실점 위험은 풀백 복귀가 느린 상황에서 하프 스페이스가 비는 장면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수비 전환이 늦어지는 구간이 생기면 중원과 수비 간격이 길게 벌어져 역습 대응에 취약해진다. 이라크는 중원 압박 빠른 역습 패턴이 완성도가 높고 바레인의 느린 전환과 측면 밸런스 붕괴는 이라크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다. 특히 바에시가 측면 뒷공간을 치고 나가는 순간 바레인은 전환 수비가 정비되기 전에 바로 실점 위기를 맞게 된다. 두 팀 모두 4-4-2지만 라인 간격 유지력과 압박의 정교함은 이라크가 한 단계 위다. 바레인은 세트피스나 롱볼로 찬스는 만들겠지만 90분 전체로 보면 상대 역습 속도를 버티기 어렵다. 경기 구조적 상성에서 이라크가 확실하게 우세한 흐름이다. 세 번째 경기 요르단 대 아랍에미리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요르단은 3백 기반 3-4-3으로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걸어 상대 빌드업 자체를 무너뜨리는 구조를 가져간다. 알 라이마트는 뒷공간 침투 타이밍이 매우 날카롭고 압박 후 빠르게 들어가며 즉시 득점각을 만드는 포워드다.
알타마리는 측면 1대1 돌파력과 하프스페이스 침투가 강력해 상대 풀백을 흔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라시다는 중원 스크리닝과 첫 전진 패스 선택을 동시에 담당하며 요르단의 공격 템포를 조율하는 핵심 축이다. 요르단은 전방 3명이 동시에 압박 트리거를 걸고 그 흐름을 미드필더와 윙백이 이어받아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빼앗는다. 공을 탈취하는 순간 직선적인 전진 패스와 빠른 마무리 패턴으로 박스 근처까지 단번에 도달하는 팀이다. UAE는 4-4-2 구조로 운영하지만 빌드업 단계에서 3선과 2선 간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압박에 쉽게 흔들리는 약점이 있다. 카이오 카네두는 연계와 마무리를 모두 책임지지만 빌드업 부담까지 떠안으면 박스 안 숫자 싸움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긴다. 수아일은 측면 스피드가 강점이지만 전진 후 복귀가 늦어 풀백 뒤 공간 노출이 잦아지는 위험 요소를 품고 있다. 알가사니가 뒷공간 침투를 노리지만 팀 전체 전환 속도가 느려 단독 돌파가 고립되는 장면이 많다. 압박을 받을 때 중앙 인사이드 패스가 흔들리며 횡패스 백패스 반복으로 템포가 무너지는 구간이 자주 나온다. 라인 간격이 벌어진 상황에서 풀백까지 올라가면 전환 수비에서 하프 스페이스가 넓게 열리는 구조적 위험이 발생한다. 요르단의 전방 압박은 UAE 빌드업 구조의 약점을 정면으로 찌르는 형태다. UAE가 전진 패스를 제대로 연결하지 못하면 공이 중앙에서 끊기는 순간 곧바로 실점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요르단은 압박 전환 마무리 속도가 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완성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UAE는 카네두가 내려오는 순간 공격 숫자가 사라져 전체적인 볼륨 자체가 줄어든다. 전체적인 상성과 공간 구조까지 포함하면 요르단 우세가 타당하다. 네 번째 경기 나폴리 대 칼리아리 칼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나폴리는 4-1-4-1에서 중원을 단단히 잡아두고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번갈아 공략하며 템포를 조절하는 팀이다. 루카는 제공권 연계 침투까지 가능한 완성형 스트라이커로 후반까지 활동량이 떨어지지 않는 타입이다. 폴리타노는 우측에서 커싱과 돌파를 번갈아 가져가며 좁은 공간 탈압박과 왼발 슈팅 위협을 꾸준히 만든다. 데 브라이너는 템포 조절 중거리 킬패스까지 모두 소화하며 경기 전체의 리듬을 조율하는 2선 사령관이다. 사드는 1볼란치 역할로 수비 앞을 지키며 안정감을 제공하고 2선은 서로 자리를 바꿔 공격 패턴을 다양화한다. 후반에는 템포를 한 단계 더 올려 상대 체력 저하를 노리는 운영이 특징이다. 칼리아리는 4-3-1-2 구조로 중앙 집중형 공격을 전개하며 초반에는 투톱을 활용한 압박과 직선 전개가 강점이다. 보렐리는 피지컬로 버티며 팀이 숨을 고르는 시간과 파울을 얻어내는 역할을 한다. 에스포지토는 박스 근처 세컨 찬스를 노리고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와 연계를 돕는 움직임을 보인다. 폴로룬쇼는 활동량이 넓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 커버 범위가 줄어드는 약점이 있다. 수비는 시간 지날수록 세컨볼 처리와 커버 타이밍이 느려지고 박스 앞 공간을 반복해서 내주는 구조가 나타난다. 라인을 올리는 구간에서는 역습 대비가 느슨해져 뒷공간이 크게 열리는 문제도 있다. 초반은 칼리아리가 투톱으로 흔들 수 있지만 후반 체력 집중력 싸움에서 나폴리가 압도적으로 우위다. 데 브라이너의 템포 조절과 방향 전환은 칼리아리 중원의 간격을 계속 흔들 요소다. 특히 후반 60분 이후 칼리아리 수비 집중력 저하는 치명적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나폴리는 후반 템포를 끌어올리며 루카 폴리타노의 돌파로 지친 수비를 정면으로 공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종합적으로 경기 후반 페이스가 올라갈수록 나폴리의 승률이 크게 높아진다. 다섯 번째 경기 즈볼러 대 알크마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즈볼레는 4-2-3-1에서 라인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고 전방 압박 강도를 높이며 경기를 주도하려는 팀이다. 코스톤스는 압박의 출발점이 되며 하프 스페이스로 빠져볼을 받아주는 움직임으로 빌드업을 흔든다. 은바요는 측면 돌파는 위협적이지만 공을 잃었을 때 수비 전환이 느려 풀백 뒤 공간이 크게 노출된다. 오스팅은 2선에서 세컨볼과 세트피스 가담으로 박스 내 위협을 높인다. 하지만 더블 볼란치가 전진 압박 후 복귀가 느려지는 순간 센터백들이 끌려 올라가며 뒷공간이 크게 남는 위험이 있다. 압박 타이밍이 한 번만 어긋나도 하이라인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진 팀이다. 알크마르는 4-2-3-1에서 짧은 패스 전개와 전환 속도를 모두 활용하며 공간을 찾는 데 능숙하다. 페럿은 뒷공간 침투와 연계를 번갈아 가져가며 상대 센터백을 계속 끌어내 공격 공간을 넓힌다. 사디키는 측면 중앙을 오가며 드리블과 방향 전환으로 하프 스페이스 침투 타이밍을 잡는다. 미난스는 중원에서 패스 템포를 조절하며 전진 패스 한 번으로 상대 라인을 찢는 역할을 맡는다. 즈볼레의 하이라인 뒤 공간은 사디키 페럿이 활용하기에 최적이며 전환 한 번으로 박스 근처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알크마르는 굳이 라인을 올리지 않아도
상대 압박 빈 공간을 이용한 빠른 역습으로 충분히 승부를 만들 수 있다. 즈볼레의 공격 템포는 강력하지만 하이라인의 구조적 위험은 알크마르에게 완벽한 기회다. 알크마르는 즈볼레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는 순간 전진 패스 한 번으로 수비 라인을 제거할 수 있다. 페럭과 사디키는 뒷공간 공격에 강해 오늘 매치업은 그들에게 매우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즈볼레 압박 강도가 떨어지면 라인 간 간격은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체적인 상성과 공간 활용 능력에서 알크마르 쪽이 확실히 우세하다. 여섯 번째 경기 유니온 베를린 대 바이에른 뮌헨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니온은 5-3-2 블록을 낮게 형성하며 하프라인 아래에서 버티는 형태로 경기를 운영한다. 에일리치는 첫 전개와 방향 전환을 담당하며 탈압박 능력으로 중원을 연결한다. 안사는 속도를 이용해 측면부터 중앙까지 넓게 움직이며 전환 공격의 출발점을 맞는다. 캐디라는 센터백 앞에서 스크리닝 역할을 수행하며 태클과 인터셉트로 1차 차단을 담당한다. 하지만 3백 포지셔닝이 일정하지 않아 중원 수비 라인 간 간격이 어정쩡하게 벌어지는 구조적 약점이 있다. 센터백 한 명이 뛰어나오면 나머지 둘이 따라오지 못해 뒷공간이 크게 열리는 장면이 반복된다. 바이에른은 4-2-3-1 기반으로 높은 라인과 전방 압박을 동시에 가져가며 주도권을 장악하는 팀이다. 케인은 연계와 마무리를 모두 담당하며 하프라인 근처까지 내려와 수비를 끌어내는 중요한 타깃 역할을 한다. 올리세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1대1 돌파와 킥 정교함으로 상대 박스를 지속적으로 압박한다. 고레츠카는 박스투박스 역할로 후방에서 전진 패스 세컨 라인 침투 커버까지 전부 수행하는 핵심 자원이다. 바이에른은 케인의 움직임으로 수비를 흔든 뒤 고레츠카 올리세가 하프 스페이스를 찌르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든다. 우니온의 불안한 포지셔닝 구조는 바이에른의 전진 패스 타이밍에 매우 취약한 형태다. 우니온의 수비 간격 불안정은 바이에른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 패턴에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다. 케인이 내려와 공간을 만들면 고레츠카가 그 틈을 정확히 파고들어 전진 패스를 연결할 가능성이 높다. 우니온은 낮게 버텨야 하지만 실점 이후 라인을 올리는 순간 뒷공간이 대량으로 열리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바이에른은 점유와 압박 모두에서 우세하며 세컨볼 전개에서도 여유있게 우위를 점할 것이다. 경기 시간이 흐를수록 바이에른의 공격 볼륨이 우니온 수비를 완전히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